두 분이 나오시려 했는데 고민정 의원은 도착했고, 그럼 고민정 의원과 미리 잠깐 얘기 나눠볼까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게 뭐야 도대체? 대선 국면이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죠. 얼마나 많은데 우리 언론이 알려주지 않잖아. 그래서 그럴 때 총알 공급 강조합니다. 고민정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 머리 잘랐어요. 잘했네, 잘했어. 최근에 네. 이재명 후보를 알게 된 의원들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고민정 의원이 혹시 재발견한 이재명 혹은 어머 이런 사람이었어? 되게 까칠할 줄 알았거든요. 같은 말이라도 되게 좀 얄밉게 하고. 그런 이미지지. 네. 네. 근데 되게 털털하게 다가오시더라고요. 17년 생각하면 정말 박터지게 싸웠었죠. 그렇지, 맞아. 저는 문재인 캠프였으니까. 2017년 문재인 캠프 입장에서 보자면 얄미운 상대였지, 그때는. 그때는 그랬죠. 직접 만나보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아, 내가 되게 심각하게 오해했었구나. 제가 막 열심히 뛰고 있는 거를 SNS에 올리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아시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그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아, 고민정 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일일이 네. 다 챙겨서 언급하더라. 네. 공유를 하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쓴 글들을 보면 누군가 밑에서 써서 올려준 건 아닌 것 그 같은 양반은 자기가 다 써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바빠. 자기가 모조리 다 써. 인터넷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정보들을 다 이 뇌에 흡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순식간에 이해하고 그걸 자기 걸로 소화한다. 가까이서 겪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머리가 너무 좋다. 예. 나 정도 되는다고 봐. 그래서 되게 유능한 보험 설계사를 FC라고 하던가요? 보험 설계사. 내 모든 자산과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든든함. 아, 근데 5년밖에 안 돼? 아, 얘기하다 보니까 나의 삶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해 줄 것 같다. 네. 제가 그런 돈에 느낌. 대해서도 별로 감이 없고 하루하루 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설계를 잘 해주는 내가 고용하고 싶은 사람. 고용하고 싶은 사람. 근데 국가가 고용을 해준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본인이 좀 웃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 나름 유머를 던져요? 아, 그런 느낌이 막 너무 들어요. 말 한마디와 제스처에 너가 웃을 거잖아 라는 눈빛을 딱 보내시는데. 나 이거 던졌는데 안 웃을 거야? 그렇죠. 최근에 캠페인이 로우키로 워낙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야박하고 경박하고 공격적이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품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이 스탠스거든요. 그것도 필요한데 최근에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되게 유쾌한 사람이에요. 아, 네. 그 이재명 후보의 어릴 적부터 삶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럼 어두워지기 십상이에요. 그런 걸 겪은 사람들은 자기가 겪은 고난을 스토리화한 다음에 슬픈 영화의 주인공처럼 불거든요. 그걸로 마케팅해요. 이재명은 그게 없어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밝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 대통령다움 스탠스에 묻혀가지고 난 그게 아쉬워. 자기 고난에 자기가 과몰입하거든, 보통.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있었어? 극복하고 나면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그게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본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되게 긍정 바이러스가 많고, 에너지 넘치고, 아마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은 잠자는 게 되게 싫으실 것 같아요. 아까운 할 거지. 일이 너무 많아. 네. 그래서 보면 에너지가 넘쳐요. 캠프에서 그래서 진중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밝고 크게 웃어야 될 때도 조심스럽게 웃더라고. 내가 그게 아쉬워.
자, 이렇게 떠드는 사이에 도종환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멸공. 멸공. 아니, 초선 때 다스베이드에 나와가지고 나 더 이상 의원 안 할 거라고 그러더니 바로 재선 출마하고 장관까지. 욕심쟁이! 자, 고민정 의원이 왜 이번엔 도종환 의원 모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 쪽집게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 세웠던 원칙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을 찾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겪어본 사람. 그렇죠. 도종환 의원님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 오랫동안 문재인이란 사람을 지켜봐왔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 동안의 문화. 네. 이 평창올림픽 잘 된 것만 기억하시죠? 사실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미사일 발사가 17년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랬지.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올림픽 안 가겠다고 맞아. 절했었습니다. 프랑스 체육부 장관이 선수 못 보내겠다고 그 2017년 9월에 발표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미사일을 저렇게 거의 18일에 한 번 꼴로 미사일을 쐈거든요. 그렇지. 그것도 새벽에 쏘고 그러니까요. NSC가 뭐 자다 말고 일어나서 NSC가 소집되는 일이 뭐 반복됐죠. 일비제하고 예. 핵실험도 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나라에 어떻게 선수들을 보내느냐. 그렇지. 안 그렇게 된다. 생각할 수 있지. 네. 유럽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미사일을 뭐 한 달에도 몇 번씩 쏘고 핵실험하고 저러는데 어떻게 선수들을 보내냐. 더군다나 핵이잖아. 그래서 그날 바로 체육부 차관을 프랑스로 보냈어요. 파리로. 그때 장관이셨지.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또 독일 장관이 우리도 못 보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서 바로 독일로 가라고 그랬더니 또 오스트리아 가고 그다음에 또 못 보낸다고 각 나라를 다니면 설명해야 될 정도로 국제적인 모든 상황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국내 언론은 이 올림픽은 실패한다. 그렇지. 맞아요. 첫째, 3천억 적자다. 둘째, 준비가 안 됐다. 붕업 조성도 안 된다. 표도 안 팔렸다. 게다가 핵실험까지 있다. 게다가 계속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있는데 무슨 올림픽을 한단 말이냐. 망하라고 고사를 지냈지 그때. 네,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랬는데 국민의 81%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했고 41조 6천억의 경제 파급 효과가 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또 반전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설득해서 올림픽에 참여하는 방법을 그렇지. 찾아보자.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지. 아예. 정면으로.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는 또 자기도 로켓맨이라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날렸었지 그때. 내 책상에 무슨 단추가 있느니 뭐 서로 네. 이래가면서 이런 분위기에서 올림픽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 북한을 참여하도록 하자.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보자. 정반대가 되는 거죠. 정반대로 북한한테 경비를 지원하겠다. 대답이 없어요. 장비를 지원하겠다. 대답이 없어요. 훈련 경비를 지원하겠다. 대답이 IOC를 통해서 왔어요.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과 장소, 그러니까 피겨 페어는 캐나다에서 북한 선수 염대옥, 김주식 요 한 조가 캐나다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사실 피겨 선수 훈련비 얼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올림픽을 참석하겠어요. 근데 이제 참석할 명분을 던져주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명분을 던져줄 뿐만 아니라 독일 가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5대 원칙 같은 것들을 공표를 하고 그때 독일 가셨죠. 네, 계속해서 북한의 참여를 설득하고 유엔에 그때 김연아하고 같이 가서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휴전 결의안. 휴전 결의안을 채택을 하기로 했어요. 본래 고대 올림픽에서도 올림픽 하는 기간 동안은 그리스의 각 폴리스들이 전쟁을 멈추는 거예요. 전쟁을 멈추고 서로 사람을 찔러 죽게 하던 창을 누가 멀리 던지나를 겨루는 게 올림픽의 시작이거든요. 고대 전쟁을 올림픽. 스포츠로 바꾼 거죠. 전쟁을 스포츠로 바꾸면서 올림픽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평화의 가치이거든요. 유엔에 가서 여러분이 함께 휴전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국내외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던 거죠. 문 대통령이 보면 위기에 강해요. 그렇죠. 위기에 아주 큰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큰 위기지만 수출 규제도 큰 위기고 그렇죠. 코로나도 네. 큰 위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기만 오면 그걸 역전시켜. 맞아요. 거기에 위기에 강한 대통령. 위기에 진짜 강해요. 네, 네. 정말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위기가 왔을 때 그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는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코로나 위기가 왔다. 핵전쟁 위기. 또는 일본이 갑자기 우리 주력 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출 규제를 하겠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그게 실력이죠. 네, 그게 실력이죠. 평상시에는 몰라. 사람들이 멘붕 받았을 때 네. 길을 제시하고 돌파하는 게 그게 실력이지. 네, 올림픽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자, 말씀드릴게요. 올림픽. 첫 번째, 국제적으로 분위기를 싹 바꿨어요. 네. 그 다음에 준비도 안 됐다고 그러셨잖아. 실제로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제가 주무장관이었잖아요. 왜 준비가 안 됐었습니까? 주무장관과 올림픽 조직위원장과 개최지 도지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본인 근데 잘했다는 얘기죠, 이거 보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 잘했다는 거 해주세요. 본인 잘했다는 거 말고. 뭐 좋습니다. 하여튼 현장에 가서 점검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그 이전에 생각해 보시면 평창에서 이 박근혜 정부 말기에 최순실 그쵸. 고 세력이 뽑아 먹으려고 많이 했죠. 맞아요. 그것만 머릿속에 들어있고 네. 당장 올림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렇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엉망이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니, 딱 갔어요. 개막식장을 가봤어요. 네. 올림픽 개막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개막식장이 경기장이 뚜껑이 없어요. 겨울에 거기 가요. 황태 덕장이거든요. 걸바람이 제일 세서 황태가 제일 잘 마르는 바람이 제일 많이 몰아붙이는 곳에 경기장을 딱 세워놓고 뚜껑이 없으니까 얼마나 쳐요. 이거에 대한 추위 대책이 있다. 추위 대책이 없어요. 의원님 추위 많이 타시나 보다. 야, 너무 춥잖아! 거기 점검 나온 대통령님이 덜덜 떠시고요. 총리님도 두꺼운 그 패딩 같은 걸 입고서도 추워가지고 덜덜 떨 정도로 그렇게 추운 곳에 추위 대책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실제 평창 올림픽 외신 기사 보면 동계 올림픽이 이렇게까지 추울 필요는 없지 않아? 이렇게 진짜야. 그런 기사도 났었어요. 그러니까 추위에 대한 대책이 없고 그렇다고 구조 자체가 지붕을 씌우면 무너지지 않게 돼 그렇게 있는 짓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인데다가 뭐 도로서부터 시작해서 손님을 맞을 준비도 안 되고 특히 개막식 행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 세계로 중계되잖아요. 그렇지. 우리 문화의 실력을 보여주는 공연이어야 하잖아요. 전문가들하고 점검을 했는데 우리다운 콘텐츠가 없고 와 소리가 나오는 그런 와우 포인트도 없고 아니 그걸 최순실이 준비했으니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있나. 그때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서 드론을 띄우고 그다음에 인면조 끌어내서 우리다운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빈약한 것을 채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얼마가 필요하냐? 50억이 필요해. 얼마면 돼? 50억. 아니 50억이 아니라 100억을 써서라도 전 세계 앞에 우리 문화를 제대로 보여줘야지. 하나하나를 전부 점검해서 경기장 시설부터 그다음에 선수들이 충분히 먹고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일부터 정말 긴박하게 진행을 했는데 추위는 어떻게 했어요? 추위. 그걸 위해서 제가 한 게 있어요. 어떤? 제가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의자 하나하나를 따뜻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방풍에 대한 시스템부터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온열 대책을 자석으로 세웠는데 개막하는 날 그날만 안 추운 거예요. 제 기도가 먹혔다니까요, 진짜로. 아니 그날만 안 추워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게 어딨어 지금. 그다음에 폐막식 하는 날 안개가 가득 껴갖고 아무리 카메라를 하늘에서 띄워도 그 폐막식 행사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대책이 없잖아요. 이것도 전 세계에 중계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하는데 7시가 되니까 안개가 싹. 아니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 잘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후가 잘한 건 기후가. 아니, 우리가 일도 잘하지만 기도도 하나 더 잘한다. 있다니까.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2월에 올림픽이 끝나고 3월에 패럴림픽이 열리는데 눈이 와야 되는데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올림픽과 패럴림픽 사이에 큰 눈이 2번 쏟아져 내렸어요. 기후가 잘한 건. 아니. 그럼 이게 뭐냐? 강사 잘못 모셨어. 이게 뭐냐? 다 날씨가 도와준 거야. 아이 그게 아니고 하늘이 이 나라를 돕는다. 하늘이 이 정부를 돕는다.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는가? 오프닝 개막식 할 때 장관님이나 대통령님은 그 VIP석에 계셨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네. 저는 일반 객석에서 우리 동료들하고 같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가 진짜 준비 많이 했구나를 느낀 게요.
엉덩이 따뜻하게 해주는 뭐 이런 것 하고, 그 다음에 비옷처럼 아예 그냥 전체를 다 입을 수 있는 옷 같은 게 들어있고요. 털모자 들어있고, 핫팩도 여러 개 들어있고, 모든 방한을 할 수 있는 용품들을 이런 그 백에다가 담아서 모든 좌석에다가 다 갖다 놓은 그거 거예요. 잘했다.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하늘이 덮는 거죠. 개인 방한 용품을 다 지급했어요? 그럼요. 그건 잘했다, 진짜. 아니, 특히 이제 선수들이,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면 뭐예요? 선수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올림픽으로 나중에 여론조사 결과 나왔어요. 네. 이 밑에 바닥의 얼음의 온도하고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코, 입에 닿는 온도를 다르게 관리해 줄 정도의 그 정도의 기술력으로 경기장을 관리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선수들이 아니, 이 정도까지 경기장 관리를 할 줄 아는 나라였단 말이야? 각 경기마다 정말 제대로 된 경기력이 나오는 경기장 시스템을 만들어 준 거예요. 먹는 거 선수들이 잘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음식부터 그 나라 음식까지 다 준비해 주었는데 그거 만족도 음식이고 높다고. 네, 만족도 그다음에 없다고 그랬었어요. 숙소 그렇게 춥지만 숙소에 들어가면 온돌도 있는데 생전 처음 그런 걸 경험해 보는 거죠. 온돌을 못 겪어봤잖아, 걔들이. 네. 온돌. 그러니까- 온돌에 죽어, 지짐이. 그렇죠. 추울 땐 지져야죠. 이게 있잖아요. 네. 도쿄올림픽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면 자 골판지 침대에서 재우잖아요. 음식 후쿠시마산 음식을 줘. 음식물을 줘. 정말 뛸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기를 하다 말고 스스로 포기하는 선수가 나올 정도의 제일 더운 때다가 잡았는데 하늘이 안 도와줘. 음식 불만도 많았어요, 그때. 예, 음식 불만도 많았고. 네. 온돌 경험은 뿅 가거든요. 바닥에 누워요, 그러면. 그러니까 선수들이 좋아했어요. 선수들이 좋아하니까 감독 임원들 좋아하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좋게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우리나라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사들이 다 좋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 문 대통령 역할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 지금. 장관님 역할만 나오고. 문 대통령님은 이렇게 준비한 된 올림픽에 제일 먼저 맨 앞에 서서 홍보대사를 하셨어요. 하나하나를 전부 점검하시느라고 평창을 여러 번 오셨어요. 직접 나서서 현장에 와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저희는 준비가 다 됐을 거로 생각했는데 정작 딱 정부를 맡아서 현장에 가보고 나서 너무너무 놀랐는데 현장에서 대통령님이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점검을 하니까 부처가 안 움직일 수가 없죠. 다음 보시면은 한국 소프트 파워가 세계 2위더라고요. 영화, 드라마, BTS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진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어나는 가장 확실한 변화죠. 예. 예. 그렇죠. 그 전에 블랙리스트 나라였어, 우리가. 맞아요. 불과 5년 전에. 네. 블랙리스트 나라에서 이렇게 변했잖아요. 네.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최근 2, 3년 사이에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잘 못 느끼거든요.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에 불쑥불쑥 한국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 SF야. 안드로이드가 반란을 일으켰어. 배를 타고 탈출해야 돼. 어디로 가냐? 한국을 가자 그래요. 미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탈출할 나라로 한국이 설정돼요. 좋은 이미지의 어떤 그렇죠. 나라로. 안전하고 봉쇄하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이미지이기도 하고. 중동에 가도요. 차도르 쓴 청소년들이 한국말로 노래를 그렇게 많이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돈룩업이라고 최근에 히트친 그 넷플릭스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러니까 정치풍자극이거든요. 의원님 무슨 소린가 하시지 마시고 영화도 좀 보시고 어떤 맥락으로 또 한국이 등장하냐면 지구적 위기가 왔는데 미국 대통령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는 보좌관이 한국도 여기에 관심을 보인답니다. 라고 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 판단을 하는 나라로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라는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문 대통령도 당연히 관련이 있어요. 세계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평창 때 해결하지. 코로나 해결하지.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같이 올라간 거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장관일 때 말이야. 날씨가 도와줬어. 이거는 역사에 기록될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대전환이 일어났다. 네. 그러니까 유엔 이제 웅크타드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사실 선진국으로 그 위상이 높아진 데는 문화적 힘이 상당히 크죠. 대중음악서부터 영화, 드라마,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이 모든 분야에서 콘텐츠 경쟁력이 전 세계 이제 7위인데요.
아우, 저 나라 진짜 선진국이다. 그런 것들을 세계인들이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받아들여요.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네, 네, 젊은 사람들한테는 선진국이라고 설명하면 원래 선진국 아니었어요.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데 기생충 같은 그런 영화가 보여준 주제의식이 있잖아요. 지상의 삶과 지하의 삶으로 나누어지는 양극화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이렇게 잘 그려낼 수 있나? 이거에 주목하고 이제 미국에 있는 제작자들이나 감독들이 한국으로 오는 거죠. 어느 감독만 하게 만든 정부다. 그렇죠. 네. 영국 모노클에서는 한국이 엔터테인먼트와 혁신에 대한 기준을 세웠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언론의 한국 평가랑은 너무 다르죠. 맞아요. 최근에 독일의 한 언론에서도 2021년 생존자 그 타이틀에 한국만 유일하게 국가를 선정했어요.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국가다라고. 그런 거는 우리나라 언론은 절대 안 하지. 나쁜 새끼들.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도 해외 수출액도 저작권 산업에 대한 수출액도 모든 수치가 다 큰 증가폭을 이뤘습니다. 콘텐츠 중에 예를 들면 웹툰이 일본에서 1위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20년 전만 해도 일본 만화 들어오면 우리나라 뭐 만화 산업은 다 죽고 뭐 젊은이들의 그렇죠. 정신을 황폐해야 된다 막 이랬는데 그랬죠. 아니다. 경쟁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일본 시장에 가서 우리 웹툰이 1위를 네, 하는 정도로 맞아요. 그전에는 이런- 망가라는 단어로 네. 전 세계에 수출이 됐다면 그 단어가 고유명사가 됐잖아요. 이제는 한국에 맞는 웹툰이 고유명사예요. 네. 기성세대가 알던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맞습니다.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의 성과가 있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게임도 못 안 느껴요. 일본 사회는 우리보다 앞서가던 사회인 걸 다 인정해야 되는데요. 침체돼 있어요. 미래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일본 내부의 지식인들이 갖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역동적이에요. 젊은이들이 이런 산업들을 주도하니까 창의적이고 역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걸 문화 쪽의 힘으로 이렇게 밀고 가서 선진국이 되는 것, 이런 것들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언론 자유 지수는 17년도부터 그냥 확 뛰어버리죠. 하고 박근혜 있습니다. 정부 시절에 이렇게 대출하겠지. 맞습니다. 대출하는 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속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악쓰는데. 근데 거기에 비해서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몇 년 연속 계속 꼴찌예요.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언론인들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자유가 이렇게 보장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하니까 신뢰도가 떨어지고 스스로도 자존심 때문에라도 내가 신뢰 회복을 위해서 진짜 우리 스스로 앞장서자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는데 우리 술자리에서 뭐 써먹어요? 기도가 먹혔다. 뭐 써먹어요? 날씨 맞냐? 날씨? 평창 때 날씨 말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는 일단 위기에 강하다. 평창 얘기하고 코로나 얘기하고 수출 규제. 그때 얼마나 큰 위기였어. 누가 극복했어 이 새끼야. 박근혜야 문재인이야. 이명박이야? 요거 하나 써먹고요. 디테일로 들어가서 평창 때 얼마나 추웠어. 하늘이 더웠잖아. 폐막식 안 추웠잖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정말 하늘이 더웠다는 얘기 세 가지를 에피소드로 물어봤을 때 대답해야 되는데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가 고비였다. 아니 고비 때마다 하늘이 덥는구나.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정말 잘 되겠다. 하늘이 누가 도와? 하늘을 누가 도와 이 새끼야. 이걸로 가야 되겠다. 위기에 강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위기가 왔을 때는 다들 멘붕되기 십상이거든요. 의견도 막 갈리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견도 분분하고 이 이야기도 일리가 있고 저 이야기도 일리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선택한 길들이 결국 옳은 길이었어요. 예. 왜 위기에 강한지 대통령이 위기에 강한 이유는 이렇다. 대통령 자신이요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평정심을 잃는 적이 없어요. 그런 균형 감각과 판단력을 가지시니까 위기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북핵 위기 때 무엇으로 돌파할 것인가 평화올림픽으로 치르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라고 앞장서서 하셨고 또 일본의 경제 위기 수출 규제 때도 이거 그냥 받아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 징용 문제 이거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서 일본 제안 들어주자라고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다시는 일본에게 짓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호응해주고 실제로 대안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코로나 위기, 질병의 위기, 전쟁의 위기, 경제적 위기 이 세 가지가 나라의 기본을 흔드는 제일 큰 위기이고 이건 어느 그러네. 나라 어느 문명이나 이거 좋다. 마찬가지인데 전쟁의 위기, 감염병의 위기, 경제 위기. 전쟁, 질병, 경제. 유발 하라리가 전 세계 모든 문명 유발 누구요? 유발 하라리. 부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부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제일 큰 위기는 요 세 가지 위기라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한 참혹함, 그다음에 감염병, 질병으로 인한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굶주림. 의원님 요거 좋아요. 전쟁, 경제, 질병. 세 가지가 다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그 3대 위기가 다 왔지 않냐. 네. 생각해보니까 다 맞거든. 다 막았어요. 누가 막았어, 이 새끼야! 이 하나만 갖고도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패스트 때도 그렇고, 스페인 독감, 이런 감염병 위기를 못 막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 잠깐만요. 좋다. 전쟁으로 인한 죽음, 질병, 감염병으로 인한 고통, 경제적 위기로 인한 어려움. 요 세 가지가 나라를 맡은 사람이 제일 걱정해야 될 중요한 위기인데 어느 하나만 못 막아도 그냥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전쟁, 경제, 질병. 총균쇠라는 책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지. 그거 생각하면 딱 맞아요. 총이 전쟁이죠. 그렇죠. 균이 질병이고요. 네. 쇠가 경제잖아요. 그렇지. 그거 좋다. 너 총균세 읽어봤냐? 제목은 들어봤는데 그거 다 읽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 두꺼워. 근데 이 5년 동안 그 세 가지 위기가 다 왔어요. 그렇지. 총균세 읽어봤어? 총균세 뭐야? 응? 전쟁, 질병, 경제 아니야. 평창 때 핵실험 기억나냐? 그리고 수출 규제 기억나? 코로나 기억나? 누가 다 해결했어? 응? 이름 말해봐. 총균세 좋았어! 하나님. 좋다. 네. 오늘 요걸로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얘기해놓고 날씨마저 도와줬다. 날씨 맞아. 동의합니다. 날씨 동의. 날씨 맞아. 총균세를 모두 다 극복한 정부다, 여기가. 이거 좋은데? 자,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갈게요. 고맙습니다. 네.